아직 안 온 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2시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시간은 도핑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도핑 절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전달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겠죠. 실제 도핑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거, 참, 그리고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도 계신데, 우리 감독교사 코치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일단은 진행은 학생들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 통해서 도핑의 개념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핑,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는 내가 같이 경기를 뛴 우리 팀원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사실 어른들 스포츠 프로리그 실업팀 성인들의 세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 이후부터 매년 유소년, 여러분 같은 그 청소년 학생 선수들도 10명 이상씩 도핑에 걸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어떤 성인, 스포츠계에 몸담고 있는 어떤 성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유혹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여러분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 도핑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충분히 흘린 땀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운동은 정정당당하게.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심판의 편파 판정, 나 한번 경험해 본 적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실히 손들었죠. 저 친구는 굉장히 편파 판정 경험을 했었나 봐요. 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심판의 50. 심판. 여기 있다. 우리 야구 친구들. 뭔 일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것 같네. 우리 지도자 선생님 50 맞나요? 네. 자, 고마워요. 손 들어줘서. 그 다음에 상대 선수의 교묘한 반칙. 경험해 본 적 있다. 교묘한 반칙. 막 마라톤 하고 있는데 옆에서 팔꿈치를 푹푹 쳐요, 한 번씩. 마라톤 치다가 옆구리 한번 맞으면 죽어요, 힘들어서. 남 모르게 밟고 꼭 찌르, 아무도 몰라. 심지어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축구하다가 바늘로 찌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근데 얘 옆에만 가면 뭔가 괴로워. 아니, 그런 진짜 이루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교묘한 반칙도 있었어요. 여러분 경험한 일 아직 없으시죠?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공정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공정한 경기라는 게 뭐냐? 여기 왼쪽 밑에 있는 것만 한번 봐주세요. 올림픽 선서예요. 선수들이 하는 선서인데, 자, 모든 참가 선수들을 대표하여 이번 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스포츠의 영광과 우리 팀의 명예를 위해 진정한 스포츠맨 정신에 입각하여 뭐요? 약물 없는 경기를 펼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경기 중에 약물 없는 경기라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 차지해요. 뭐지? 약물이 그렇게 영향이 큰 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도핑 검사를 해본 적이 있다. 나 도핑 검사 대상자가 돼서 한번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직 없네요. 체육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도핑 검사 이렇게 할 때 손 들어보면은 중학교에는 아직 없어요. 올해는 이제 좀 있었어요. 체육 고등학교에는 한 10명 이상씩 나와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까지 전국 소년체전에서 그 도핑방지위원회에서 100건 정도의 도핑 검사를 했었어요. 거기에도 한정된 인원과 이런 것들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400건을 했어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종목별 전국대회 때 내가 우승을 했다 싶으면은 어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다가와서 도핑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기량이 좋아서 내가 도핑방지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로 선정됐구나. 보통 사람을 선정하는 것보다도 이번 뭐 체조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 종합 1위 남녀 한 친구는 도핑검사 하겠습니다 라고 협회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 받았어요. 이렇게 데려가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핑에 대해서 이제 좀 인식을 항상 머릿속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페어플레이라는 거, 정정당당한 경기를 하는 것은 정직하게 규정과 규칙을 지키는 것, 팀원들 간의 팀워크 헌신, 경기 및 경기 관계자들에 대한 존중, 경쟁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좋은 성적을 내고 훌륭한 선수가 되는 지름길인데, 파울플레이, 모든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받아서 이렇게 경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반칙하는 거, 도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도핑의 개념, 요거 꼭 알아봅시다. 도핑이란, 여러분 게임하는 친구들 도핑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아는 친구 있어요? 도핑하면은, 그치, 도핑하면 갑자기 막 기능이 막 엎드리다, 막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빨리 뛰고, 그런 기능이 향상되는 거를 도핑한다라고 아마 게임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정확한 개념 우리 알아봅시다. 자,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 결과를 더 좋게 하려고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거를 도핑이라 그래요. 자, 우리 그럼 앞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 우리 묘곡 초등학교 친구들이죠. 지금 하는 교육은 도핑 교육일까요? 도핑 방지 교육일까요? 방지. 그렇지. 도핑 방지 교육이죠. 이해되세요? 도핑 방지 교육이에요. 그러면은 반도핑 교육이라는 말도 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도핑에 반하는 교육.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도핑, 반도핑, 도핑 방지 교육,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인터넷 검색해보면 될까요? 이 금지 약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도핑에 대한 거를 좀 재미있게 영상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강의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영상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그런 개념으로 갈게요. 완전 중요한 거 알지? 같이 실시하자고, 응? 야!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속도 안 맞출 거야? 죄송합니다. 속도! 수상하다. 이봐, 젊은 친구들.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거 그냥 나한테 주고 좀 나가주면 안 될까? 어이, 놓친데 다치기 싫으면 빠지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도핑 따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 매너 아니었던가? 후회는
이건 테스토스테론 강화제군. 금지 약물 중에서도 가장 경계시되는 위험한 약이야. 자네, 다신 이런 약물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저기요! 어떻게 그렇게 금지 약물에 대해 잘 알죠? 내 손 안에 도핑 방지. 너도 깔아. 궁금할 때 검색해. 자, 마지막에 여기 이제 도핑. 여러분 어떨 때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때가 빈자리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하시다 보면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몸이 굉장히 가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힘이 나.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컨디션 진짜 좋아. 자, 반대로 오늘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 뭔가 몸이 무겁고 뭔가 이렇게 쫙 처지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만약에 약을 먹었는데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때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공정한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이거에 위반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흘린 땀을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여러분들한테 기술을 전수해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흘린 땀을 믿는 사회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경험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도핑이라는 거 개념 여기서 잠깐 좀 봐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먹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도 도핑에 걸려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2-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2 선수의 금지 약물 금지 방법 사용 및 사용 시도도 걸려요. 어떻게 시도가 걸릴까? 아까 그 태권도 애들 친구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도핑 검사 해보니까 나머지 4명은 3명은 먹었어. 1명은 먹진 않았는데 먹으려고 했던 상황이 역력해요. 누구의 진술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시도를 했어요. 그래도 도핑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9번 공모 같이 먹기 위해서 먹지는 않더라도 물건을 구입하고 먹으려고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이런 것 자체도 확실하게 근거가 있으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도핑에 걸리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도 도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복잡하죠? 단순하게 내가 먹지 않고 알고 있다고 해서 나는 먹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도핑에 걸리지 않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팀 내에 누군가가 금지된 약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알고 막아줘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할 때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하죠. 만약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약속을 해요.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 전원 끄고 사물함에 넣어놔라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학교 앞에 드릴로는 학원 버스 시간을 잘 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벌점을 받았어요. 아니 카톡이나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나요?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도핑을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건 규칙에 맞지 않아.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했어야 됐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핑에 대한 어떤 금지 정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아는데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먹은 거 아닌데요? 이따가 사례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 있으면 어떡할까? 여기 포카리 스웨트가 있어요. 여기 금지 약물을 넣었어요. 얘가 나의 경쟁자야. 너 먹어. 얘가 먹었어요.
얘가 1등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경쟁자. 도핑 검사했어요? 걸렸어요. 이 친구는 황당하죠. 난 금지약물 먹은 적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별의별 상황이 많아요. 실제로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알면서도 왜 이렇게 반칙을 할까? 여러분 다 이해해요. 돈, 명예, 부모님, 선생님의 기대, 그 다음에 또 상처와 부상 치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핑은 뭐 아직까지는 조금 나는 도핑 전혀 개념 없어, 나는 별 상관없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아예 초반부터 거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도핑을 먹으면은 이게 왜 도핑 검사가 시작됐냐면은 1960년대 무슨 저 올림픽 경기였던 것 같아요. 사이클 선수가 경기하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보니까 약물을 과다하게 먹어가지고 심장이 마비돼서 죽은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제재하지 않으면은 어떤 형태든지 금지된 약물을 먹어서 경기력이 향상되니까 불공정한 경기가 되기도 하지만 선수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피부 질환, 대머리, 성기능 장애, 남성 호르몬 문제로 인해 생기는 어떤 신체 변화, 그리고 여기 이제 1960년대 로마 올림픽이네요. 사이클 선수가 암페타민이라는 것을 과다 복용해서 경기 중에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핑에 대한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그 과거의 보디빌더들 특히 많이 먹었는데 지금 어떤 여기 나오는 거 성기능 장애 특히 심해요.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성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 빠지고 피부 질환.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면서까지 승리,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땀의 결과를 믿어야죠. 그렇죠? 자, 도핑 방지 위반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자, 걸렸다 쳐요. 만약에 봅시다. 일단은 창피해. 창피하죠? 야, 너 공부 잘했어. 너 이번 때 1등 했어. 알고 보니까 도핑. 어떨 것 같아? 생각해봐. 반칙한 거잖아. 얼마나 창피해요. 나를 믿어준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굉장히 창피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기록들이 무효가 되는데 어떻게 무효가 되냐면 여기 보세요. 최소 4년에서 영구 자격정지. 자, 보십시다. 고등학교 1학년이 예를 들어서 도핑에 걸렸어요. 4년 자격정지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은 끝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4년. 여기 밑에 보세요. 오른쪽 편에. 여기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요. 최소 4년부터 올라가요.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거의 선수 생활은 끝난다라고 보면 되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까 있죠? 공모. 아니면 본인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상황을 봐서 1년에서 2년 자격정지.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자, 고등학교 1학년이 1년 동안 자격정지 돼서 대회도 못 나가, 아무것도 못해. 나의 경쟁자들은, 나의 동료들은, 내 친구들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학생 선수는 그렇다 쳐요. 프로 선수라든가 실업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격정지라는 거는 거의 선수 생명이 끝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이렇게 힘들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렸는데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금지 약물 이런 거 봅시다. 각성제, 스테로이드제, 호르몬, 이뇨제, 진통제. 이뇨제 얘기해 볼까요? 얼마 전까지도 이런 굉장히 일반화됐었어요. 체중 조절하는 체급. 우리 체중 조절하는 종목 있나요, 여기? 체중 조절. 아, 우리 체조부. 아, 체조부는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저기 체중, 얘네들 체중 조절해야 된다. 그 역도 좀 등급이 있는 애들. 체급, 체중 조절. 뭐 몇 킬로 이상 이런 거 있죠. 레슬링, 역도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그 복싱도 마찬가지고 격투기 마찬가지고 체중을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땀을 빼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약 한번 먹으면은 오줌이 쑥쑥 나와. 그래서 수분이 쑥 빠지면서 체중이 급격히 떨어져. 그래가지고 체중 조절할 때 이뇨제를 많이 먹었었어요. 몸 다 상하는 거죠. 스테로이드제, 저게 최고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힘이 막 엄청나게 생긴다 생각해봐요. 기존보다. 특히 단거리 육상 같은 선수들. 갑자기 무산소성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는데 내가 근육이 큰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약이 있어. 이걸 먹었어. 0.01초를 줄일 수 있어. 이 약을 먹으면은. 정말 급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훌륭한 선수들도 보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그런데 배경에는 돈, 명예, 주위의 기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다음이에요. 다 무너져요. 모든 게 이때까지 쌓았던 답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금지 약물이에요. 부작용 보세요. 죽어요, 죽어. 심장에 무리 가고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고 탈수 체력저하 생기고 오히려 이뇨제에서 체중 빼고 그러면은 더 체력을 회복시키기가 어려워서 기량을 발휘하기도 힘들어요. 혹시 주위에서 야 이거 괜찮대 먹어봐. 이 순간부터는 한번 의심을 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탁구 선수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선수가 있는데 올림픽을 앞에 뒀어요. 치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취를 안 했대요. 생으로 했대. 굉장히 아픈 치과 치료인데 왜? 혹시나 마취제가 도핑에 걸릴까봐. 그 정도로 인류 선수들은 자기 관리를 해요. 여러분 인류 선수가 다 될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도핑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마리아 사라포바 이 사람 혹시 본 적 있죠? 막 나이키 광고에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금지 약물 복용 출전 정지 어느 정도 먹었어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전부터 어떤 약을 10년 이상 복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약물이 2016년 1월 1일부터 금지 약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전엔 아니었는데 지정이 됐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건강 보조식품이라든가 합법적으로 복용을 했는데 금지 약물로 지정된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의도하지 않은 경우 있죠.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어쨌든 15개월의 징계를 받았어요. 이런 프로 선수들에게 15개월의 정지 기간은 엄청난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대회 출전도 못하고 금지. 그러니까 매년 금지 약물에 대한 종류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알아봅시다. 어떤 게 금지 약물인지 여러분 저기 종이 하나씩 받았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요거 혹시 못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갈 때 꼭 가져가세요.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핸드폰에 어플 하나씩 깔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그리고 학생 선수들은 부모님 갖다 드리세요. 아, 누나 거 이거. 2장 가지고 있어. 옆에 하나 줘. 누나 거. 아, 누나 거. 그래. 누나면 엄마 같은 사람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주세요. 엄마한테 줘서 엄마 선생님이 이거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래요 라고 하세요.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학생들 이거 챙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학생 여러분도 조금 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 부모님들 평소에 먹지 않는 약을 먹는다면은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볼게요.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도핑, 뭐 금지 약물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돼요. 도핑 검색해 봅시다. 도핑을 검색해 보시면은 도핑방지위원회 어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믿고 안전하게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먹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금지 약물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자, 타이레놀.
이거 한번 봅시다. 유소년 국가대표 체조 선수인 A씨는 평소 심한 두통을 겪고 있어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혹시나 싶어서 타이레놀 2알을 먹었다. 타이레놀 우리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약이죠. A씨가 먹은 약은 타이레놀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먼스 타이레놀 정이다. A씨가 먹은 약이 금지약